라로슈 주택의 바닥 타일은 왜 저렇게 깔려 있을까요? 네, 저희가 라로슈 주택의 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계단을 따라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계단을 저희가 보고 떠있는 볼륨에 이끌려서 이쪽으로 오게 됐고요. 저 뒤쪽에 보이는 창문에서 떨어지는 빛을 보면서 계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단면 투시도에서 보시면은 저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쪽에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뭔가 느껴지시겠지만 이 떠있는 볼륨이 잘 보면은 바깥쪽에서 보면 다 하얀색인데 손잡이는 정확하게 여기죠. 손잡이 있는 부분과 난간의 끝부분은 색깔을 진한 청회색으로 칠해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미묘하게 이 홀 쪽 부분에 서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 하얀색, 바닥은 물론 황토색이고요. 로 보이지만 그 이 안쪽 부분의 영역으로 딱 보면 색깔들이 이런 진한 갈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청회색이고 여기는 하늘색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미묘하게 칠해놨어요. 그래서 일종의 사과를 저희가 깨물면 이쪽은 색깔이 빨간색인데 여기는 밝은 노란색 색깔이 나오죠. 그리고 또 깨물면은 밝은 노란색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겉에 표면하고 안쪽이 다른 게 뒤집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쪽 부분에는 색깔이 밝게 돼 있고 바깥쪽 부분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 부분으로 오면은 색깔이 더 칠해져 있고 이쪽 부분에는 색깔이 하얗게 칠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 개념을 뭐 안쪽 바깥쪽을 어떻게 이해하시던 하여튼 색깔이 한쪽에는 하얗게 있는데 다른 쪽 부분에 오면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 식으로 꼬르비제는 그 라로슈에서는 그 색채를 칠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저쪽 멀리 서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이쪽에 서 있는 친구들은 허리보다 살짝 아래까지 난간이 나와 있고 다리를 그리자면 다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저 3층에서 사진 찍는 친구들을 보면 무릎까지 이 난간 아래쪽 부분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발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내려오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층에 따라서 난간의 높이를 다르게 썼네 하는 거를 예리하게 보시는 분은 딱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보면 이렇게 해서 그 색깔이 여기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뭐 더 예리하게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색깔을 진한 색깔을 써서 요거하고 비슷하게 맞췄는데 이런 데는 까만색으로 안 쓰고 까만색이나 청회색으로 안 쓰고 하얀 난간 색깔을 칠했구나 하는 걸 보실 텐데 그거는 여기 까만색을 칠해놨으면 진짜 눈에 띄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하고 이 면이 비교적 같아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 뒤에 면은 살짝 후퇴된 면인데 이 면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질감이 없게 하려고 같은 색으로 칠한 거예요. 그래서 난간이나 그런 것도 미묘하게 색깔을 어떻게 보이느냐, 어느 걸 부각시킬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 2층 부분의 바닥 타일 색깔은 까만색으로 돼 있고 바닥의 패턴은 직각 방향으로 깔려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게 타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거의 패턴이 안 보이니까 이 정도로 지나면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면으로 거의 눈에 안 띄게 하고 이런 면이나 이쪽 면을 더 눈에 띄게 부각을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저 끝부분까지 가보죠. 끝부분에 딱 가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고 들어왔었던 문이 보이죠. 그리고 레이디에이터가 노출된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이 벽면들인데 벽면들도 잘 보면은 이렇게 방향성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끝부분을 벽면의 끝부분을 여기다 안 맞추고 살짝 안쪽으로 더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눈에 띄는지 한번 저희가 자세히 볼까요? 네, 눈에 띄시는 게 있죠? 그게 다름 아닌 타일입니다. 1층에 타일이 눈에 띄실 텐데요.
타일이 일단 색깔이 아까 2층 바닥면, 지금 여기 이 아래쪽 바닥면이죠. 이 아래쪽 바닥면의 타일은 까만색으로 거의 눈에 안 띄게 색깔을 선정을 했었어요. 근데 1층에 있는 타일 색깔은 색깔이 황토색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얀색하고 약간 비슷한 톤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면을 안 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 바닥 패턴, 타일의 바닥 패턴이 공간의 직각 체계와는 정확하게 45도로 틀어져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깔았느냐 그거죠. 타일을 이렇게 깔았으면은 2층하고 똑같았을 텐데 타일 업자가 45도로 깔았는데 꼬르비제가 그냥 뒀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이번에 3층에서 찍은 사진이죠. 3층에서 봐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2층 타일 색깔과 까는 방식하고 1층의 타일 깐 방식과 색깔이 다르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꼬르비제 파운데이션 라로슈 주택에 가면은 나눠주는 팜플렛에 봐도 명확하게 이 타일 까는 방향을 구별해서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를 한 거냐라는 거를 추측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직각 방향에서 45도로 깔려있는 이 패턴에서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인 직각 체계와 달리, 직각 체계와는 달리 45도로 이 각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직각 체계의 시스템과 아래쪽의 타일면에 다른 방향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려보면은 들어왔을 때 전체의 시스템과 바닥면에 타일이 깔린 방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쪽은 라인이 없지만 전체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걸 알아서 이게 두 개가 회전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반시계 방향이고 어느 게 시계 방향입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지 두 개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진동하는 걸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공간이 일단 이 정도로 미묘하게 느껴지느냐, 그러니까 느껴집니다. 잘 느껴보면 정말 느껴지고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꼬르비제가 알게 돼서 이렇게 타일을 다르게 깔게 됐느냐라는 거를 살펴보면 그거 역시도 더스테일, 1923년에 더스테일 전시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근데 꼬르비제가 더스테일에서 영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전시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실현된 거를 본 건 아니고, 실현된 거는 아닌데 반두스부르크의 드로잉 중에 이게 뒤쪽에 천정면에 45도로 틀어져 있는 드로잉이 반두스부르크하고 바네스테넨이 서 있는 뒤쪽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투시도를 그러니까 보면 이 45도 각도의 천정면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를 꼬르비제가 분명히 반두스부르크와 몬드리안, 바네스테넨이 열었었던 1923년 더스테일 전시회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게 많은 이론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반두스부르크는 45도, 그림에서 45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몬드리안을 보면은 몬드리안은 직각체계 안에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몬드리안과 반두스부르크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요. 반두스부르크가 1926년에 실현한, 26년에 설계해서 28년에 실현한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오데트 카페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춤도 출 수 있고 뭐 영화도 상영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설계된 거를 보면은 반두스부르크가 23년에 드로잉에서 보여줬던 거를 실제로 실현한 예가 나와요. 여기를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패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도 45도로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간 시스템은 직각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 직각체계와 45도 틀어져 있는 두 개의 시스템이 만나면서 이게 마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천정면하고 바닥면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벽면까지도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상관없는데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유럽에 가보시면 있을 텐데 이런 데서 보면은 미묘하게 이 패턴에 의해서 공간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간다는 거는 앞에 정면에 있는 면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약간 기울어져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운동감.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 앞에 정면으로 서 있는 느낌을 이 위에서 받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었던 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가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하는 이런 종류의 다른 방향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정면에 이런 면에 의해서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는 나중에 그 램크라스가 설계한 쿤스트 안에서 기둥 기울이는 방법,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기둥 기울이는 거를 많이 쓰죠. 그게 공간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설명을 할 때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라로슈주택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바닥 패턴, 이게 전체 시스템과 움직이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시도에서 보면은 지금 바닥 패턴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바닥 패턴이 기울어져 있음으로 해서 45도로 기울어져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직각으로 가던 움직임이 45도로 틀어서 이쪽 계단 쪽 방향으로 가는데 기울어진 바닥 패턴이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이 떠있는 볼륨, 보이는 계단, 그리고 저 뒤쪽에서 떨어지는 빛도 있지만 방향을 45도로 틀게 되는 데는 이 바닥 패턴이 어떤 운동성, 45도로 트는 운동성을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꼬르비제가 맨 처음 스케치 때부터 이 바닥 패턴을 45도로 틀었느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는 걸 이 스케치에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할 때는 더스테일 전시를 안 봤었는데 전시를 보고서 이 위에도 잘라내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 패턴까지 다 바꿨구나. 정말 더스테일 전시가 엄청난 영향을 줬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